출근길에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학내의 환경이 정말 위기처럼 보이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우리 대학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다른 대학의 발전에 비하면 계속 뒤처진다는 데 있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의 역량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지난 4년은 직원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신뢰받는 든든한 동반자인 총장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축적된 에너지를 폭발시킬 촉매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총장, 공정과 상식으로 예측 가능한 총장, 어떻게든 수고에 감사하고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창의적으로 일해야만 숭실히 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우리 대학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재정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 원팀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대학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선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돈 버는 총장이 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대학은 교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라이센스를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대학이 교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유학생 유치와 평생교육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유학시장을 돌아보면서 많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감당하면서 평생교육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이 가진 자산은 공간, 땅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세원빌라와 장생배기 땅뿐만 아니라 숭덕반 뒤의 주택들은 우리가 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할 공간들입니다. 또한 재단과 연계해서 재단의 자산을 대학과 공동으로 수익사업으로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입니다. 물론 모금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행정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역할을 존중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대학이 발전하려면 대학을 구성하는 단위별 역할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고 평가하여서 그 성과를 나누는 체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사회와 총장, 교수와 직원, 학생과 동문이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협력할 때에 거버넌스가 작동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거버넌스가 오랫동안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 격려하고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의 총체적인 에너지가 결집되지 못했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의 역량은 어느 대학 못지않게 뛰어남을 지난 총장 때에도 확인했습니다. 총장부터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수와 직원들의 동반자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행정 프로세스를 지키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한 수익 창출 그리고 공간을 이용한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학생을 모으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모든 것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고 얻어진 결과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평가는 공정해야 하며 인사는 상식적인 선에서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인사제도와 행정 프로세스, 업무 분장을 통해 인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건의원 행정 개선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결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살펴서 업무량이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을 원팀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총장으로서 할 일은 숭실 쉬프트 전략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이 질문에는 숭실을 상징하게 만들겠다는 몇 가지 대학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로 경쟁력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이 소위 인류대학에 견주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교육 방법입니다. 실전 교육 체계를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기초, 전공, 심화의 단계를 압축해서 처음부터 주어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부에 입학하면 처음부터 AI를 활용하여 가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공대나 IT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해도 좋고 필요하면 동문 기업들을 모델로 해서 같이 해도 좋습니다. 이런 교육이 가능하도록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24시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시대적 과제인 평화와 갈등 해소를 우리 대학의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에게 국가와 사회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답을 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대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는 평화와 갈등 해소 문제입니다. 숭실의 뿌리는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길러내는 인재들은 세상을 바로 이끄는 평화와 갈등 해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숭실의 모든 학문, 특별히 인문과 사회과학은 이 나라와 사회 곳곳에 평화를 심고 갈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인문대는 먼저 전체 정원을 보장하고 전공의 지속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평화와 갈등 해소를 주제로 연구하고 대학원을 육성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협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 평화통일연구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도 함께하면서 우리 대학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규모 채플도 그 주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성과들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 구성원이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숭실이 어떤 평판을 받는가만큼 중요한 것은 숭실의 각 구성원들이 얼마나 숭실대학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가입니다. 단체별, 개인별 역할에 따른 분야별 공헌도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따지기보다 대학이 총체적 발전을 이루어가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직원에게는 정년직이든 비정년직이든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재충전의 시간적 보상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년의 연장 또한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캠퍼스를 나가지 않아도 모든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만들고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공간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교수님들에게는 책임시간 조정과 함께 강의와 연구에 대한 보상체계 조정을 통해 실질 임금이 증가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들에게는 대학의 브랜드를 높이고 학생들과 동문 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모교와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대학에 대한 평판도를 높여놓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을 만들어서 입시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입학하고 싶은 대학, 교수와 직원들에게는 일하고 싶은 대학, 동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